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샤프링크 게이밍이 무려 17만 6,270 ETH 총 약 4억 6,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로써 샤프링크는 세계 최대 상장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되었고, 이는 암호화폐 기관 채택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샤프링크의 역사적인 이더리움 매입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스테이킹을 통한 이중 수익 전략의 의미와 시사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의 제도권 채택 전망, 주가 73% 급락의 진짜 원인과 시장 오해 분석, 이더리움 ETF와 제도권 확산 가능성, 그리고 기관 투자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확장되는 시장 변화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역사적인 매입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샤프링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매입이 평균 단가 2,626달러에 이루어졌으며, 이더리움을 회사의 주요 트레저리 자산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자산으로 채택한 이래 미국 증시 상장사 중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주 자산으로 선언한 사례거든요.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회사의 재무 전략 자체를 암호화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17만 6,270 ETH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 비교해보면, 이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0.1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ETH를 보유한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번 매입이 가지는 더 큰 의미는 기관 투자 흐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는 주로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샤프링크는 단순히 ETH를 매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 보유량의 95% 이상을 스테이킹 또는 유동 스테이킹에 배치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전략입니다. 스테이킹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함과 동시에 자산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는 ETI를 단순한 보유 자산이 아닌 생산성 있는 디지털 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현재 연간 약 3%에서 5%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어요.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계산하면 연간 약 1,3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채권이나 예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 방식이 기관 중심의 웹3 금융 구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재무 전략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샤프링크의 역사적인 이더리움 매입과 기관 채택 가속화 같은 중요한 변화들,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하고 지나가면 절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처럼 대형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과 시장 변화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실시간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XRP,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기관 채택 분석, 대형 매수 포착, 그리고 다음 급등 구간 예측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심층 자료들과 실전 트레이딩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이번 결정에 대해 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어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샤프링크의 회장이기도 한 조셉 루빈이 이번 결정에 대해 제도권이 이더리움을 본격 수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셉 루빈의 이런 발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가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동시에 상장 기업의 회장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술적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특히 그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샤프링크의 전략이 향후 제도권 이더리움 수요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맞물리면서 기관 채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촉발한 기관 매수 흐름이 이제는 ETH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이더리움 ETF 논의와도 직결된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이는 추가적인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샤프링크의 이번 결정이 그런 변화의 선구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발표 직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샤프링크의 주가가 무려 73%나 급락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의 원인이 실제 내부자 매도가 아니라 SEC 정기 공시를 잘못 해석한 투자자들의 패닉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못 이해해서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서 종종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투자자들이 복잡한 공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매입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분석가들은 엄청난 규모의 ETH 매입 뉴스가 있었음에도 시장이 공시를 오해하며 매도세로 반응했다며, 이는 오히려 중장기적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강화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니까요. 시장이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샤프링크의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시사점들이 있어요. 먼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는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이더리움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 트레저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또한 이더리움의 다양한 활용도도 기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반면 이더리움은 디파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유틸리티가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샤프링크의 결정이 다른 기관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이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샤프링크의 이더리움 전략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셉 루빈이라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직접 관여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더리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기관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더리움 ETF와의 연관성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샤프링크 같은 상장 기업이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것은 ETF 승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TF가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샤프링크의 사례가 그런 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채택이 암호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역사적으로 대형 기관의 암호화폐 채택은 해당 자산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샤프링크처럼 대규모 매입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17만 ETH가 장기 보유되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스테이킹 비율 증가도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된 ETH는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공급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샤프링크 주가의 급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관심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규제 환경의 변화나 기술적 문제, 그리고 시장 전반의 리스크 회피 성향 등이 이더리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샤프링크의 이번 결정은 이더리움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 흐름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다양한 실용 사례와 기술적 발전이 기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성공적인 전환, 레이어 2 솔루션들의 발전,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의 성장 등이 모두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샤프링크의 역사적인 이더리움 매입은 단순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ETH가 본격적인 제도권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샤프링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이더리움의 장기적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다른 기관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샤프링크의 역사적인 이더리움 매입과 기관 채택 가속화 같은 중요한 시장 변화들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XRP, 솔라나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관 채택 분석은 물론 대형 매수 포착과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기관 채택 시점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샤프링크의 역사적인 이더리움 매입과 기관 채택의 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